본 명나라의 정치와 사회, 문화와 예술을 자세하게 서술을 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물길을 따라 이루어졌고 그는 운하도시들의 물물교환과 경제의 흐름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당시 조선의 큰 보탬이 됐습니다. 제주도를 떠나 영파에 도착한 그가 항주와 소주, 양주와 서주를 지나 북경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4개월에 이릅니다. 그가 처음 중국 땅을 만났던 영파 앞바다로 향했습니다. 제주도를 떠난 후 16일 동안 바다 위에서 표류했던 체부 일행이 처음 본 중국 땅의 풍경은 어떠했을까 궁금했습니다. 송나라와 고려 사신들의 교류 거점이었던 영파 앞바다는 안개와 황토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제주도에 특별 임무를 띠고 갔던 체부라는 인물이 그 부친상을 당해서 급거 기양 중에 폭풍을 만나가지고 한 12일간 표류하는 중에 이곳에 처음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중국 사람을 만나서 처음으로 자신들이 조선이 아니라 이국 땅이었던 중국 땅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체부가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만난 중국인들은 안타깝게도 해적물이었습니다. 도적대로부터 벗어난 체부는 또 다른 도적대에게 잡히고 다시 도망쳐 결국은 해안을 지키던 명나라 군사들에게 넘겨지고 맙니다. 그렇게 그의 중국 표류기는 고난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낯선 땅에 도착해서 긴 시련의 여정을 보냈던 체부. 그가 명나라 군사에게 잡혀 신문을 받았던 도조진을 찾았습니다. 도조성 안에 도착했을 때 한적한 시골 마을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조성은 명태조가 왜구에 대처하기 위해 절강성 동남 연해 지역에 세운 군대 주둔지 중 한 곳입니다. 체부는 표회록에 성 안에는 점포가 즐비했으며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고 물재가 풍부한 듯 보였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마을길 한켠에는 그 당시 사용했던 우물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앞에 다가온 풍경은 인구 1000여 명이 살고 있는 소박한 시골 마을의 모습이었습니다. 도조지는 한때 왜구 침탈이 가장 빈번한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왜구로 인해 뼈가 산을 이루고 피가 내를 이루었다고 기록할 정도로 역사의 상흔이 큰 땅입니다. 이 작은 항해 외적지 마을 한켠에서 이곳을 스쳐간 조선인의 자취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체부 기념비에는 그의 표류가 끝나고 귀국 여행이 시작됐던 이곳 주민들이 체부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귀국길은 평탄하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체부는 마을 사람들에게 잡혀 이 길을 끌려서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开始的时候呢，怀疑他这一群人啊，都是欧客侵犯我们中国的边境了，所以老百姓呢很虐待他，打压推压。结果的话呢，就是把他一路上的押送到陶朱行。陶朱行经过了2级审查，
一个是桃子切勿熟，这个呢熟里的性杂，还有一个呢把中松黑，这个呢必有智慧，这个性杂。咱们它不是侵犯我们中国边境的倭寇，而是朝鲜的友人。 마을을 안내받던 중에 길바닥의 모양이 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哦，因为呢，就是全部如果都是石白的话，这个马车来来去去容易破掉，这样子的，所以中间呢一般都是人空手啊，行人走的，两边铺上石子之后呢，就是坚固了，就是不容易破了，时间可以长久。 명대의 모습 그대로 복원해 놓은 것이라고 하니 체부가 보았던 길도 아마 이 모습 그대로였을 겁니다. 지금도 짐이 없는 사람들은 길 가운데로 다니고 수레는 양쪽 측면의 길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역사와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왕종춘 씨의 안내로 마을을 들러보다가 명대의 자취가 남아있는 옛 고택을 만났습니다. 哎，对，这是明代的古建筑，叫做廊子，它是呢有2种房子，这个都全在一起的。 2층으로 이어져 있는 낭씨 고택은 바깥문과 안쪽문이 일직선으로 뚫려져 있었습니다. 이곳에 살던 명대의 군인들은 낭씨, 유씨, 오씨가 제일 많았는데 그중 낭씨가 살던 집이라 해서 낭택이라 부릅니다. 창살마다 각기 다른 문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복을 바라는 뜻에서 박쥐 문양을 많이 사용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용이나 학의 문양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도조성에 머무르는 내내 봄비가 내렸습니다. 낭택의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또다시 체부를 생각했습니다. 체부 또한 명나라의 낯선 마을들을 여행하며 이 집과 유사한 지방관리들의 저택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의 눈으로 세월을 뛰어넘어 그가 보았을 것만 같은 풍경들을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비 내리는 도조성 마을을 나와 이제 다음 여정지로 향합니다. 4월의 절강성은 가는 곳마다 유채꽃으로 가득했습니다. 체부가 이것을 지나갔던 때도 이른 봄이었습니다. 관리로 지내던 제주도에서 즐겨보던 유채꽃을 이곳에서 만나 어쩌면 반가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차례의 신문을 받은 후 체부는 다행히 예우를 받게 되고 가마를 타고 환국길에 올랐습니다. 그가 며칠을 걸려왔던 길을 500여 년 후에 저는 2시간이 채 못돼 갈 수 있습니다. 체부가 항주를 거쳐 북경으로 가는 기국길에 거쳐간 곳, 다음 여정지는 절강성의 아름다운 수양마을 소옹입니다.